지난달 30일 한모 씨도 잃어버린 자신의 카드로 애플에서 310만 원이 결제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결제되기 불과 4분 전 한 음료회사에서 800원이 결제됐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는지 보려고 먼저 소액을 긁어본 겁니다. 800원 알이랑 그 310만 원 알림을 같이 봤어요. 온 걸. 한 3, 4분 간격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애플은 어느 매장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범인이 잡히더라도 그 CCTV 확보가 안 돼서 범인이 이제 자기가 결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면은 그게 증거를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한 씨가 직접 음료회사에 물었고 서울 송파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결제된 걸 알아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쇼핑몰의 협조도 받아 범행 일주일 만에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바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6일 애플에서 125만 원이 결제됐다는 알림을 받은 20대 여성 역시 그보다 7분 전 인근 카페에서 2,800원이 결제됐음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무인 사진관에 갔다가 깜빡 두고 나온 카드를 누군가 주워서 쓴 겁니다. 길가에 나와 있는 무인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를 한 남성은 주문한 커피를 받지도 않고 가까운 애플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키오스크에서 한번 제일 약간 저렴한 음료 한번 테스트해보고 카드가 되나 안 되나 테스트해보고 바로 이렇게 애플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나마 카페 결제 기록 덕분에 서울 강남 매장임을 알아냈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애플이 경찰에 CCTV 영상을 주지 않아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애플 코리아에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실 수가 없어요. 이메일 전화나 알려주시고 진짜 보안 기능이 따로 있어요.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모두 애플의 수사 비협조도 문제지만 애당초 애플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작년 12월 검은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무인 매장에 흘린 신용카드를 챙겨갑니다. 도난 당일 이 카드로 애플 코리아에서 결제된 금액은 1,250만 원. 그러나 애플 측은 피해자 윤모 씨에게 본사 허락 없이 매장 정보나 CCTV 영상을 줄 수 없다며 당장 제공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원 이모 씨도 작년 10월 윤 씨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줄 몰랐는데 난데없이 애플 매장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날아온 겁니다. 결제 금액은 370, 298, 400여만 원. 그런데 1,000만 원 카드 한도 때문에 400만 원은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곧바로 금액을 낮춰 230만 원을 긁었습니다. 이 씨에게도 애플은 매장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못 나가고 빠지고 서울로 바로 가서 제 피해 내역이랑 신분증이랑 뭐 다 보여줬어요. 제 피해자인데 여기서 결제된 내용만 확인할 수 없냐. 이 씨는 서울 시내 매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5곳 가운데 4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의도점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카드사를 통해서 여의도점이라는 게 확실해져 경찰이 CCTV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메일 주소를 또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또 보냈죠. 똑같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 다음 날에 메일이 답변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받은 메일 그쪽으로 보내라. 또 이렇게 서로 미루듯이. 결국 경찰이 애플 해외 법무팀에 영문 메일로 승인을 요청한 끝에 CCTV 영상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애플 시스템 자체가 거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가 직접 와가지고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3차례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 보면은. 피해자 윤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사회팀 백승우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난주에 저희가 비슷한 사건을 보도했었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더 있었네요. 네, 지난주 보도가 나간 이후로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며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건 외에도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 사례만 2건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설 연휴 동안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도 지난주 보도했던 내용과 수법이 거의 같았습니다. 카드가 부정 사용된 곳이 애플 매장이라는 점,
또 불과 몇 분 사이에 3차례에 나눠 1,000만 원 안팎이 결제된 점 등이 일치한 겁니다. 예. 경찰 취재를 해보니 용의자들은 모두 4명이고요.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독 이 애플 매장에서 도난카드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같이 애플 매장에서 주로 파는 물건들이 되팔아 돈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작고 비싼 데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이 협력을 요청해도 본사 지침을 이유로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범인들이 애플의 이런 특성을 알고 악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경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을 애플에 물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애플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은 불가피할 때만 최소한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느리긴 해도 애플에서 답변이 오고 있고 매장 주변 CCTV 등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업주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비협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예, 피해자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검거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텐데 애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